딱 5년 전 이맘때 겪은 일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조금 쉬고 있었습니다. 운동도 하고 다양한 취미생활도 하고 그렇게 백수생활을 즐기던 중에 용돈도 떨어지고 부모님에게 용돈 받아쓰기도 미안하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고 있었죠. 제가 사는 지역은 제주 서귀포 지역이에요. 할 일도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생각보단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단기 알바 자리는 육지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차지하기 일쑤였죠. 그러다 호텔 매니저로 일하는 저희 외삼촌이 저를 불렀습니다. 같이 일하자고, 자리가 있다고, 용돈 벌이 정도는 된다고, 야간에 일을 하라고. 말이 호텔이지 사실은 모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서귀포 시내에 있는 곳이고 외삼촌분은 지분을 투자하셔서 매니저로 거의 반은 놀고 계셨는데 직원이 없으면 일도 하시고 그랬죠. 그러다 제가 알바를 가게 되고 엉겁결에 호텔 인포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0객실이 좀 넘는 호텔이었습니다. 야간에는 삼촌이 왔다 갔다도 하셨지만 대부분 저 혼자 있었습니다. 말만 호텔인 그런, 다들 대충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정확한 위치를 이야기해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저는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카운터에서 그냥 사람들이 오면 돈 받고 키 주고 사람들 나가면 하우스맨한테 연락을 해서 청소해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 정도가 제가 하는 일 거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됐어요. 대부분 60-70% 정도의 방은 항상 찼던 것 같습니다. 이름도 호텔이고 깔끔한 데다 가격은 모텔 가격이니 그런 거였나 생각합니다. 별의별 사람들 많이 봤죠. 세상에 커플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나이 많은 분들도 많이 오고 정말 어린 친구들도 많이 오고 그랬습니다. 여기 사장님은 약간 건달 같은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말투도 그랬고 행동들도 그랬습니다. 저는 야간 시간이 한가해서 출근하면 거의 강의를 보거나 유튜브, 드라마 등을 보면서 여유롭게 일을 했습니다. 또 이런저런 팁들도 한 번씩 받아서 용돈벌이도 제대로 되었고요. 일도 어렵지 않고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방 없다고 하면 욕하고 화내는 사람들이 가끔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호텔에 이상하게 항상 301호키는 없는 거예요. 호실도 있었고 누가 쓰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그 호실 키만 없었습니다. 참 특이하죠. 그래서 삼촌이 온 날 물어봤습니다. 키가 뒤쪽 서랍에 있는데 만실 아니면 거기는 웬만하면 사람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내가 잘 것도 아니고 만실되는 게 흔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린 적이 있습니다. 늦은 시간도 아니었고 방이 거의 다 찬 상황이었어요. 그때 한 20 초반 정도 돼 보이는 여자가 카운터에 와서 방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우울한 표정의 20대 초반의 여자. 방은 다 찼는데 그때 생각이 난 301호의 방. 저는 301호 방을 건네주며 돈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국권 10,000원짜리 5장. 보기도 힘든 국권 10,000원짜리 5장. 건네주며 제가 신기해하니 이거 못 써요? 라고 하길래 아니요, 저희는 달러도 받아요.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무반응으로 휙 돌아버리는 여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있다 보면 올레길 같은 데 걷는 사람들이 완전 거짓골을 하고 오는 경우도 많아 별로 특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20-30분 뒤 어떤 중년의 한 남자가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덩치도 크고 등산복 차림에 밤에 눈에 딱 붙는 스포츠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저희 방 없어요 했는데 저를 그냥 지나치며 일행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2인 이상이면 추가 요금이 있어서 저는 카운터에서 나와 그 아저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뭔가 자꾸 심각한 표정에 이마에는 인상을 쓴 것처럼 주름이 보였고 저는 다가가서 몇 호로 가세요? 라고 했는데 대꾸도 안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버렸습니다. 저는 바로 카운터로 가려고 했습니다. CCTV를 보기 위해서죠. 사실 따라가서 물어봐도 됐는데 조금 무서웠습니다. 키가 170 정도 후반, 80kg 정도 돼 보이는 중년의 남성. 덩치도 커 보였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인상까지 쓰고 있던 모습이 겁이 조금 났습니다. 그렇게 카운터 쪽으로 가는데 바닥에 물기가 많아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습니다. 입구부터 계단까지 물이 있었어요. 뭐지? 라고 생각하며 바닥을 걸레로 닦았습니다. 근데 깜빡해버린 거예요. 그 중년의 남자가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못 봤습니다. 어쩔 수 없지 생각하고 다시 걸레를 벽에 세워둔 채로 저는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그때 룸에서 호출이 왔어요. 호텔이나 모텔에서 일해보신 분은 아실 건데 인터폰에서 전화가 오면 몇 호에서 온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받았어요. 예라고 하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힘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네 뭐라고요? 라고 하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인터폰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진짜 황당한 상태로 뭐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인포 뒤에 있던 사장이 가져다 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한 손에 쥐고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현명하게 판단하려고 엘리베이터를 모두 1층에 세워두고 올라가는 계단에 물기가 있었지만 저는 뛰어서 3층까지 올라갔습니다. 301호에서 전화가 왔었거든요. 솔직히 올라가는 내내 정말 오줌을 지릴 것 같긴 했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렇게 301호 앞까지 왔습니다. 야구방망이를 정말 야무지게 쥐고 말이죠. 저는 마스터키를 손에 쥐고 한 20초 정도 멍청하게 앞에서 덜덜 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명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TV 소리만 크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몰라 그러고 5년이나 젊었던 저는 그렇게 무모하게 마스터키를 문에 대고 힘껏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앞에 안쪽을 쳐다봤어요. 중년의 남자. 그 중년의 남자. 바지를 벗은 채로 그 짓을 하는 걸 저는 직접 봤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둔 상태로 뭐 하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고 욕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럴 땐 안 들리나? 그러고는 한 손에 마스터키를 바닥에 던지고 야이 개 XX야 하면서 달려들었습니다. 여자는 침대 위에 누워있고 남자는 후다닥 커튼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저희는 작은 테라스가 있어요. 모든 객실마다 말이죠. 바다가 보이는 작은 테라스 그쪽으로 그 남자는 나갔고 저는 여자를 쳐다볼 새도 없이 그 테라스로 뛰쳐나갔습니다. 오늘 너는 내 손에 죽었다라고 소리치며 야무지게 야구방망이를 쥐고 창문을 벅차고 나간 순간 아무도 없었습니다. 3층이어도 저희는 경사진 곳에 위치해 뛰어내리면 거의 90% 이상은 죽을 정도의 위치에 있는 높이였습니다. 3층의 테라스는 일반 건물 4, 5층 정도의 높이예요. 바닥을 내려봤는데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리고는 커튼을 다시 치고 야구방망이를 움켜쥔 채로 커튼을 탁 치고 안으로 들어왔는데 진짜 기겁을 하고 넘어졌습니다. 웬 남자 2명이 문 쪽에서 저를 쳐다보고 서 있는 거예요. 침대에 그 여자도 없고 가지런한 침구류. 소리쳤습니다.
뭐야 하면서. 처음에 어두워서 잘 안 보였지만 그 두 남자는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은 저를 범인으로 오해했지만 제가 신고한 사람이라고, 호텔 직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헛것을 봤구나 했습니다. 그리곤 경찰서까지 끌려갔다 와서 경찰 한 분은 동네 아는 분이라 저를 다시 호텔에 데려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사내 자식이 그렇게 허약해서 헛소리나 삑삑한다고 혼이 났죠. 도착하니 외삼촌이 표정이 굳은 채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뭐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외삼촌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301호에서 20대의 여자가 40대의 남자한테 강간을 당했다고. 옆방에 있던 육지에서 온 20대 여자를 강간했고 그 20대 여자는 자살했다고. 바닷가에 빠져서. 301호에서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걸 봤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촌은 오늘 일찍 퇴근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곧바로 걸어서 집으로 향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고개를 살짝 돌려 호텔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301호 테라스 한편에 그 등산복을 입은 남자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겁니다. 물론 헛것을 본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소리를 치며 집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촌과 사장님은 무당도 불렀고 저는 며칠 더 그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여자를 본 적 없냐고요? 한참 뒤 만실이 되었을 때 다시 찾아왔습니다. 똑같은 여자가. 방 있냐고. 저는 정말 덜덜 떨었어요. 만실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등산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고 이번에는 그 공포감에 얼어붙어 말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바로 삼촌에게 전화를 했고 삼촌은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 그 등산복을 입은 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공포감에 얼어붙어 말 한마디 걸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올라가고 나서 3분 정도 뒤에 301호에서 다시 인터폰이 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호텔 밖으로 나왔고 있던 일을 이야기한 뒤에 그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때 알았죠. 왜 야간에 아르바이트생이 그렇게 없었는지, 아르바이트 비도 많이 줬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